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지의 12개의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에는 모두 12개의 그 기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자라고 하는 지지는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라고 하는 글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아무래도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자라고 하는 이 한자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보통 이제 아들 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자라고 하는 글자는 고전에서도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이의 모습, 뭐 두 팔을 벌린 아이의 모습에서 이제 따온 글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에는 이제 첫 번째 지지다. 아들이나 자식뿐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이렇게 칭하는 그런 이제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열매라든지 씨앗, 종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번식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고전에서는 자라고 하는 글자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설문해자에서는 11월이다. 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다 시간을 나타내는 기호 아닙니까? 하루라고 하는 단위, 그 다음에 또 1년이라고 하는 단위. 1년이라고 하는 단위에서는 월이 되는데 11월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양기가 움직여서 만물을 자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해자평에서는 설문해자와 비슷하게 자는 나타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양기가 비로소 트고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 태어났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의 음양오행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렇게 볼 때 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구간에서는 지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기호이다 보니까 양의 구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양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지를 처음에 이제 좀 설명드릴 때, 그러니까 지지는 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전개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지의 음영을 설명하면서 체와 용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체라고 하는 것은 본성, 본질적인 측면이고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현상적인 측면, 어떤 쓰임새라고 하는 건데, 지지 같은 경우는 이 체와 용이 다른 기호가 몇 개가 있습니다. 왜 체와 용이 다른가에 대해서는 지지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표기하는 기호인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크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이 구성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임묘진, 여름은 사오미, 그리고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이라고 하는 세 개의 지지들로 구성되는데, 항상 처음 시작하는, 즉 그 계절을 처음 여는 글자가 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이라고 해서 겨울에 속하는 건데, 그 겨울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기호라는 거죠. 시작은 해라고 하는 글자에서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해가 양이 되고, 그러면 자연히 자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자는 양의 체를 갖고 있지만, 용이라고 하는 그 쓰임에서는 음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오행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음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지지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펼쳐지는 음양 오행인 천간이 땅에서 다시 펼쳐지는 모양이다 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따라서 지지에 있는 12개의 기호는 다 이 하늘에 있는 10개의 천간과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양오행이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천간의 음수인 개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수는 곧 개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수의 운동성은 이제 무엇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자수는 개수의 운동성과 비슷한 내용들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수는 일양 오음으로 구성된 기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양이 하나이고 음이 5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지지는 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건 양이라는 거죠. 근데 자라고 하는 거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국의 시간에서는 밤 11시 30분부터 1시 30분이 되는데요. 어쨌든 한밤중입니다. 어두운 건 음인데 어떻게 양이라고 하는가라고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운동의 추세입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적고 음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미 운동의 어떤 흐름에서는 이게 양의 상승하는 운동의 흐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음의 운동에서 양의 운동으로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기운을 씨앗에 숨기고 저장시켜서 새로운 그 탄생을 준비하는 자수의 운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자수는 굉장히 좀 차가운 물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관계에서는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수는 수국하의 운동을 잘합니다. 즉 불을 억제하는 이 그 운동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또 하나 이 그 저기 수와 관계된 운동이 뭐예요? 수생목이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돕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나무에다가 굉장히 차가운 물을 부으면요, 그 나무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이긴 하지만 음수이고 또 한겨울의 절정인 차가운 수이기 때문에 수생목을 아주 잘하지는 못하는 그런 이제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수의 시공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주팔자에서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을 뜻하는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지가 어떤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 좀 물상적인 측면들을 풍부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공간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자수는 계절로 얘기하면 한겨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이 해자축이라고 하는 세 개의 기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라고 하는 것은 한가운데다 보니까 바로 그 계절의 절정을 뜻하는 거고요. 절기로 얘기하면요,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지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 만물이 움츠려들고 정지하는 계절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정지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는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어떤 꿈틀림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으로는 이제 밤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의 시간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11시부터 1시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좀 서울의 표지시를 쓰는 게 아니라 일본의 동경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30분의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30분을 더해서 얘기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한밤중이 되는데 이 시간은 보통 뭘 하죠, 여러분들? 잠을 자죠. 그리고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이제 야행성인 분들은 이 시간에도 움직이는 분들이 있지만, 대체로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잠을 자고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보통 자기 전에 뭘 합니까? 오늘 하루를 반추하거나 또 내일 할 일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고 있기보다는 주로 머리를 쓰는 시간이 좀 되는 거고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비밀스러운 거죠. 어두우니까 좀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밀적인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의 어떤 특징들이 자수의 성격을 좀 규정 짓는 거고, 사주팔자 이런 자라고 하는 글자를 갖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도 연관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시간의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지를 인생에 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자수라고 하는 거는 지지에서는 가장 처음 시작하는 글자이긴 하지만, 자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61세부터 66세까지 좀 노년기의 절정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 좀 다른 시간에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구분할 건가? 왜냐하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도 연월일시로 인생의 초년이나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냐?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딱 나이로 자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요즘은 인간의 이제 평균 수명도 길어졌기 때문에 이 옛날하고 다르죠. 근데 대체로 제가 볼 때는 그 12개로 나뉘는 지지와 관계해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세 개의 지지들로 구성되는데, 한 시기를 한 18살 정도의 단위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2개의 지지를 6년씩, 한 시기를 18년 해서 전체로 보면 72살까지를 인생의 초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좀 봤을 때 어쨌든 자는 노년기의 가장 절정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으로는 정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천간은 10개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갑을은 뭐 동쪽이다, 임계는 북쪽이다 이렇게 나뉘는데, 지지는 12개의 기호로 되어 있으니까 12개의 방향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자는 정북 방향이다. 색깔로는 자는 천간의 개수라고 했죠. 그래서 심흑색, 아주 깊은 흑색이 되는 거고요. 숫자는 6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자수의 물상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수는 천간의 개수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로수가 다수이다. 옹달샘이나 개울, 비, 종자, 또 정자나 난자 같은 게 다 자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공물로는 자수는 기본적으로 물입니다. 그래서 깊은 거죠. 이제 그 지혜이기도 하고 또 계산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현대 인공물에서 이 자수와 비슷한 게 뭘까 하면 컴퓨터와 이 반도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징으로는 이제 밤이죠. 그리고 지식이고 연구, 계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모략, 책략 이런 것도 다 그 자수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장기로는 신장과 신체로는 손과 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전에서는 이 자수의 이 물상을 어떻게 또 기록했는가를 살펴보면요. 삼병통해에서는요, 방향은 정북에 있고 수에 속하며 색이 검다라고 해서 묵지, 즉 검은 연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물로는요, 쥐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앞서 자수가 새와 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연해에 기록된 쥐를 설명한 걸 보면 재밌는데, 이 쥐라고 하는 동물, 앞발의 발톱은 4이라고 하고요, 뒷발의 발톱은 5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짝수는 음이고 홀수는 그 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톱이 4개인 앞발은 음을 닮았다고 얘기하고요, 발톱이 5인 뒷발은 양을 닮았기 때문에 음양에 복잡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이 극에 이르면 깊숙이 숨기에 뭐 쥐는 자취를 잘 감춘다라고 해서 비밀스러운 성격,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지지의 동물들은요, 실제 사주팔자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지 동물들의 이 성격들에 대해서 설명한 글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기질이나 성향들을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쥐의 속성이 어떤가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 일한다. 그러니까 즉 밤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밝은 곳을 싫어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출입이 많지만 겨울에는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속성과, 또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걸 좋다. 어둡다는 건 뭐죠? 또 비밀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 지지의 동물과 관련해서 재미난 게 뭐냐면 당사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림사주라고 해서 당나라 때 유행했던 건데, 여기서는 쥐, 자라고 하는 거를 천귀성이라고 해서 이 귀하다, 귀한 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와 귀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기호이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좀 수심, 약간 좀 음침한 거고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기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수의 좀 심리는 어떠한가를 정리해 보면요, 자수는 감수성이 굉장히 좀 예민하고 냉정한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눈치가 빠르고요, 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원래 쥐들이 좀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리하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하지만 한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으로 좀 비밀이 좀 많고 약간은 좀 소극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힘이 강하고, 하지만 뭔가 행동하거나 실천하는 힘은 좀 약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수의 키워드를 얘기한다 하면 저는 좀 비밀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간의 개수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순수한 형, 차분하고 민감하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계산형이다. 그리고 자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자연과 자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식과 번식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도화의 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어떤 색정과 관계된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지의 첫 번째 기호인 자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축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